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100억 원대의 세금 폭탄이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천도시공사의 잘못으로 처리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평의 한 대단지 아파트. 대형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띕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해 보상하라는 내용.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찾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모든 재산을 담보로 하고 세금도 계속 돈을 전체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이게 법이 없으니까 이게 인천도시공사 자체 사업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은 그래서 배당 기타 소득으로 한 부분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 원주민들의 원성을 살 만한 아주 나쁜 행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는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접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원주민이 토지를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2017년 인천도시공사인 IH가 사업 시행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이 아파트는 28개 동 5,678세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IH는 10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민에게 지급한 이주비 대출이자 지원금 300억 원과 사업성 개선비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 모두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전체 비용의 22%, 110억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결국 IH가 발생한 세금 부분을 해당 사업비에서 차감했고 줄어든 사업비를 주민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1,4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780만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주민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소득 처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임대사업 주체로 참여한 원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원주민들이 당초 자산 평가를 적게 받아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도 기타 소득으로 잡혔다며 자산 재평가를 통한 사업 적립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우리 원주민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죠. 우리가 피해액이 있는데 이 피해액에 대해서 뭐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IH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뭔가 따로 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세법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이것도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제 세금이 발생됐던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판단할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거는 사실 뭐 국세청이잖아요. 이제 저희는 사실 저희가 뭔가 이게 이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주민이던 아파트 입주자들과 IH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100억 원대 세금을 둘러싼 논란은 집회와 소송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중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 신월 여의 지하도로 통행료 인상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교통체증이 심해 유료도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요금 부담만 전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출근 시간대 인천에서 서울 방향 신월 여의 지하 도로를 이용했던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31km. 신월 여의 지하 도로가 없었던 지난 2021년 3월 국회대로 같은 방향의 평균 속도 시속 28km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하 도로가 생긴 뒤 소형차 기준 2,4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지만 출근 시간 속도는 예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가 최근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 도로의 경우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현행 2,4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지난달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 하반기 중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 지역 정치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월 여의 지하 도로가 유료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을 오가는 인천 시민들의 부담을 강요한다는 시각입니다. 개통 후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요금 설계를 잘못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의 책임을 더 이상 인천 시민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가 신월 여의지하도로 통행요금을 2,600원으로 인상하면 인천 운전자는 경인고속도로 요금까지 하루 7,000원의 왕복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장이 서울인 인천 운전자가 한 달 20일 기준 1년 왕복 통행료로 168만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신월 여의지하도로 통행료 인상을 철회하고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을 조기 완료해 교통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와 공항철도, 서울 9호선 직결 현안 등 인천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페이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역구 김포시의원 4명과 소상공 을지로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시는 김포페이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에 제출된 올해 김포페이 수요 예산은 135억 원 정도로 최근 2년간 300억 원을 웃돌던 금액에 한참 못 미친다며 1인당 인센티브는 돈의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센티브 비율이 10%에서 6%로 줄어든 것으로도 모자라 올해 충전 한도까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해 발생한 문제라고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5대 하천 생명의 강 생태 복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는 환경국장을 단장으로 수질 하천 과장과 팀장, 담당자, 각 구와 기관별 담당자 등 29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5대 하천별 복원 사업에 관련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5대 하천 생명의 강 생태 복원 사업은 승기천 6.24km를 시작으로 굴포천 1.5km, 장수천 7.63km, 공촌천 8.64km, 나진포천 3.91km 등 총 길이 27.92km에 이르는 하천을 청계천과 비슷한 힐링 장소로 변화시키는 사업인데요. 이곳에 친수시설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음악과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계천의 3배에 달하는 친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하천별 사업기간, 실무 현안과 해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더 단비가 있을까요? 전국에 내린 천금 같은 단비 덕분에 산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바짝 메말랐던 대기를 적셔줄 봄비가 내리면서 산불 위험이 낮아졌고 가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6일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는 30에서 80mm, 수도권과 경남 내륙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충청, 경북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산불은 잡혔지만 지난 사흘간 전국에선 53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986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많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데요. 모두 3,091헥타르, 축구장 4,40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진 겁니다. 보통 큰 나무 한 그루는 연간 5에서 10kg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4명이 하루 동안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 공기 1리터당 7천여 개의 먼지 입자를 줄여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애써 가꾼 숲이 사소한 실수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시름이 깊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였지만 마음을 내려놓을 때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호남대학교 교수이신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산불학회장인
이제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비가 내리긴 했지만 일단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산불 피해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게 2021년 1년 동안 발생했던 건수와 면적을 이미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지금 역대급을 기록한 산불 피해 그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후 변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은 건조한 기후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강풍이 자주 분다는 점, 그리고 산림 내에 탈 수 있는 그런 그 연료 물질이 점점점 그 밀도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에 산불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산불 피해가 사실 산이 위치한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생태 기반적으로 우리가 문명 생활을 하면서 배출한 탄소를 생태 기반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산불에 의해서 불에 타면서 탄소를 발생하고, 또 이 나무들이 숲속에서 우리 또 야생에서 탄소를 흡수해야 될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점, 이것은 우리 기후 위기를 더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점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해야 되고요. 예, 끝으로 이 산불 발생 원인, 사실 대다수가 사람에 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전국적 산불 중에 일부도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더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산림 당국이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숲속의 잡목들을 잘 제거하고 나무들을 속아내는 숲가꾸기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숲속에 도로를 내서 숲을 자꾸 이렇게 어떤 숲가꾸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산불을 예방하는 일,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산불 현장으로 산불 진화 차량이나 산불 지상 진화 대원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산불 예방 진화 인도, 숲속의 도로의 확충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이었습니다. 올해 부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최근 상동 호수공원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동 호수공원 내 노인 일자리는 생태 디자인, 텃밭 관리, 환경 지킴이 등으로 모두 136명이 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텃밭 관리나 파종 작업 등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호응이 높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부천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와 함께 깡통 전세, 중고차 허위 광고 등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깡통 전세와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 등을 단속하는 한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증금 미반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이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들의 2분기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 올 2분기 전망 BSI는 9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60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경기 호전을 기대하는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미치지 못해 올해 2분기 경기 역시 호전되지 않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은 기준치 100을 상회해 이전 분기 대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음료와 기계, 기타 업종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